정보평가로 하다가 제일 기억에 남는 모집 아니 뭐 정보평가 업무했을 때 야 이건 내가 봐도 정보평가 중에서 제일 멋있다 뭐 여하튼 뭐 기억에 남는 거. 제가 짧은 군생활 중에 파트별로 다 조금씩 이게 깊진 않지만 발을 조금씩 다 담궈 봐서 했는데 제가 했었던 보직은 다 장들이었기 때문에 뭐 A식 반장, DK 반장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뭐 이제 UAV는 실질적으로 그 일반 군인들도 그쪽 부대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전역할 때까지 평생을 볼까 말까 한 이제 장비들인 거죠. 그치. 비행기를. 그러다 보니까 VIP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. 부대.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바뀐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꼭 손실을 들리는 곳이 저희 부대인 거예요. 왜냐면은 이 UAV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책에서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코스 자체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처음 UAV를 봤을 때 와 이게 UAV구나. 큽니다. 큽니다. 재원을 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지만 엄청 큽니다. 요즘에 근데 그런 걸 드론으로 대체하지 않나? 그러니까 드론이란 게 사실은 무인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을 해서 띄워서 하는 건데 UAV도 마찬가지거든요. 대신 비행기처럼 생긴 거고 다만 우리가 일반 상용화돼서 사용하고 있는 드론보다는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왜냐면 뭐 보통 이제 UAV가 저기 위에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이거 드론 해봐야 뭐 올라갈 때 한계가 있으니까 찍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지. 네, 그래서 하고 지금은 기존에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그 UAV는 군단급 UAV였는데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 4단급에도 다 UAV가 조금 작은 축소된 거 4단 전방 정도만 간직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다 들어온 걸로 요즘에 전투를 4단별로 이렇게 또 독립작전할 수 있게 뭐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. 많이 이제 나눠져서 지금 뭐 여단으로 통합된 연대가 없어지고 여단으로 통합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장비도 예전보다 그게 뭐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아마 예하 부대까지도 다 보급이 되지 않았을까. 그렇지. 이제 정보평가를 희망하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다면? 정보평가 참 멋있는 평가입니다. 일단 마크도 멋있고요. 근데 사실 뭐 아무나 이렇게 또 정보평가의 마크를 또 달 수는 없습니다. 그렇죠. 전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정보평가의 자부심들도 상당히 있고 간부들도 물론 이제 정보평가가 좀 멋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또 실제로 야전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타평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어요. 왜냐하면은 정보평가 임무 자체가 그 이제 적 상황에 대한 내용과 작전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어떤 서포트를 해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.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기상 날씨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정보 영역 그리고 뭐 지금 적상하게 이러한 부분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작전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작전에서 임무 수행을 빨리 하려면 그만큼 정보가 먼저 한 발짝 더 먼저 파악을 해서 알려줘야 되다 보니까 좀 부지런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만큼 그 얘기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좀 고단합니다. 정보평가가 사실 보이는 게 이제 다는 아니고 대신에 그만큼 꿀도 많이 빨아쳐 프라이드도 있고 뭐 부대라든지 좀 요직 그러니까 편한 업무도 있으니까 거기 가면 또 민간인처럼 또 도심에 또 부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할 수 있죠.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자, 여기서 넌 전공이 뭐였지? 저요? 저는 중국어요. 중국어인데 정보평가 몇 순위 떴어요? 정보평가는 다 뜬 거 아닌가요? 그지? 네. 다 떠. 네. 그냥 다 떠. 후배 중에 뭐 정보평가를 희망하는데 어떤 전공을 해야 되나요?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정보평가는 다 떠. 다 정보평가는 다 뜨고 사실 보병만큼 다 떠. 보병만큼 거의 다 뜨고 이왕이면 사실 어학 쪽을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정보평가는 그 정보사에 우리 정보 말고도 이제 주요 인접 국가에 대한 정보도 또 파악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학 전공자면 사실은 좀 메리트는 있습니다. 왜냐면 그 어학 전공을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중국어 전공이다 그러면 중국 담당이라는 또 직책도 있어요.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은 자기가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그 중국에서 있는 정보들을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어학 계통들이 되게 조금 많고 남자랑 여자랑 구성비 여자가 되게 많아요. 정보는 성적이 좋으니까 성적 예전에는
때는 뭐 성적으로 했었으니까. 그래서 요즘도 아마 성적으로 할 거야. 그러니까 전공을 어떻게 따져? 사실 뭐 전공에 뭐 제약은 없습니다. 전공과 이왕 뭐 어학 전공이 조금 더 유리하다 업무할 때 뭐 그런 부분이고 뭐 주변에서도 어학 전공자들이 조금 있었던 편이에요. 그냥 뭐 예를 들어 체육학과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학 계통에 있는 자원들이 조금 많았던. 그래서 어학 전공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. 아 그렇죠. 그러니까 누구나 될 수 있는데 어학 전공이면 좀 더 수월하고 할 수 있는 보직이 많다 이거죠? 그렇죠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하고 싶다면? 일단 정보평가에 이제 지원을 만약에 정보장교로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싶다면 뭐 지원을 하고 또 정보에 또 지금 바뀐 새로운 부대에 적응해서 하면 되고, 사실 정보평가가 좀 특수한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평가도 저도 경험해보진 않았기 때문에,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평가만의 어떤 뭐 문화랑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참고로 내가 평가를 지정을 했어도 전과도 가능하잖아요. 저죠. 나중에 그래서. 근데 뭐 어쨌든 정보평가는 이제 상급 부대에서 많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고, 보병보다는. 뭐 그리고 주로 이제 컴퓨터랑 많이 업무를 하죠. 그치. 몸으로 한다기 컴퓨터 행정 업무가 많아서 뭐 내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다고 하면 지원을 하시는 거고, 나는 그냥 야전에서 그냥 그 우리 부대원들하고 뭐 몸으로 뛰고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뭐 보병이라든지 뭐 이런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,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야전에서 그 지휘관 역할을 많이 안 해서 그런데 정보병과도 야전에서 지휘관 많이 합니다. 수색대대 뭐 중대장도 하고. 그렇죠. 특공 중대장도 하고. 네. 그렇게 야전에서 지휘관 할 기회는 많습니다. 얘가 이 친구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그러고. 참 지휘관은 참고로 중대장은 정보평가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. 원래 1, 2차 중대장이 있는데 정보평가는 1차 한 번 중대장만 하면 야전에 있을 기회도 있어요. 그래서 아무튼 아무튼 오늘은 정보평가 우리 대위 출신 동기를 섭외해서 정보평가에서 얘기를 했는데,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